지금 이 얘기는 좀 심각한 얘기일 것 같아서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연방 상원에서 지난 9월 28일 날 어, 디지털 아이디 개선법이라는 것이 일단 논의가 됐습니다. 진일보했습니다. 원래 하원에서 발의된 법이었었는데 작년에 하원에서 발의가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상원 버전이 따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상원을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수정사항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바이든의 책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법안에는 그러니까 S4528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초당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서서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원의 국토안보정무위원회가 9월 28일 날 이 법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 법안은 연방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아이디 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책임을 맡은 민간 공공 디지털 아이디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년간 이 태스크포스가 활동을 하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을 하게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3년 안에 디지털 아이디가 제대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아이디가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해?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이디를 지금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구조적인 특수성. 전국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50개의 나라가 연합해 있는 연방국가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인들의 그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그런 강한 그 애착, 그런 것들이, 자유라는 것은 꼭 보수주의자들만, 공화당원들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한 미국인들의 애착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미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보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알러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크리스텐 시네마, 이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이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라는 것을 처음에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와이오밍 주의 신티아 룸미스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금 스폰서를 해서 이 법안이 일단 상원을 지금 지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주, 지방, 그리고 미국의 영토, 그다음에 종족들, 부락들이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자치령으로 하고, 뭐 예를 괌 같은 경우 뭐 부족들이 자치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곳들에 상호 운영 가능한 아이디 시스템 개발을 지원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산 지원해 줄 테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런 그 아이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이디 전산화 작업이 진행이 되게끔 이제 하는 것이고요. 디지털 아이디 개선법에 따라서 정부 책임사무소는 디지털 식별 및 생체 인식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한 예상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디지털 아이디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나 비밀번호 까먹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체 인식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자라는 것이 지금 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인식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문 인식하고 안면 인식 이런 기술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온라인 세계에 있는 모든 전산 시스템에 내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어떠한 방법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국가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을 온라인 거래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분 도용 사기의 증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활동의 잠재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게 국가 전체를 지금 미국이 이제 아이디가 상당히 지금 시스템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낙후되어져 있는 이 신분 확인 시스템을 전부 다 100% 전산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큰 작업이 될 텐데, 이 작업을 해내면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은 아날로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뭐 인터넷을 처음 만들어낸 나라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산화가 덜 돼 있는 나라인데, 이것이 100% 전산화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아날로그 국가에서 디지털 국가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겠죠. 예. 조지 오웰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스 세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우려하는 내용들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나 주요 데이터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식 아이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금지한다라는 내용도 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내 내 신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 집권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만들겠다.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별로 이런 데이터 시스템들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상호 서로 간에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앙 집권식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결국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해주는 데이터 덩어리인데, 이것들이 온라인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공격당하거나 해킹당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아이디의 오용과 남용의 위험, 잠재적으로 실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우 주의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투표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투표도 지금 전산화하자라는 그러니까 전산화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겠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권자 명부가 잘못되어져 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100% 전산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거야말로 진짜 다 100%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 투표 다 없애버리고 그냥 종이 투표로 바꿔버리는 나라들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 전산화한다고 무조건 다 능사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미국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 서비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고요.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포괄적인 디지털 아이덴티티 솔루션 개발에 앞장서도록 장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관들이 지금 NFT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제 각종 암호화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게 전산화되고 전산화된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금융기관 입장, 그리고 또 신분 도용 문제에 아주 민감한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거래하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쫓겨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이 미국 시민의 은행 계좌를 은행이 그냥 직권으로 닫아버리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니에 웨스트,
이름 요즘 이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카니에 웨스트. 저 보통 예라고 부르는 이 카니에 웨스트가 정말 거침없이 말하는 연예인이자 디자이너이자 하여간 좀 뭐 까만 옷에다가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 해가지고서는 백인 생명도 소중하다 뭐 이런 글자 쓴 옷 입고 사진 찍고 뭐 이래서 아주 더 논란이 되고 막 이랬었죠. 근데 JP 모건 체이스라는 이 거대 은행이 이 카니에 웨스트 계정을 끊어버렸습니다. 계정을 닫아버린 거죠. 난 당신이랑 거래 안 해. 당신은 우리 은행에서 거래할 수 없어요. 라고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JP 모건은 비슷한 시기에 캔자스주에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전직 상원의원입니다만은 샘 브라운백이라는 전직 상원의원의 은행 계좌도 끊습니다. 그 상원의원이 만든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종교자유전국위원회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이 종교자유전국위원회 단체의 은행 계좌를 끊어버립니다. 거래 못하게. 물론 은행은 많으니까 다른 은행 가면 되죠. 하지만 굉장히 힘든 소란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은행을 동결한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테러리스트들 잡을 때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테러리즘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돈줄이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마약 밀매단들로부터 이 벌금을 징수하고 마약 밀매 거래하는 사람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중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해서 계좌 동결이라는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통 민간인한테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구좌를 동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과거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제이 트럼프도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서 축출당하고 계정이 닫히는 것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면 그러면 난 너랑 거래 안 해 라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돼버려져 있는, 거기에는 어떠한 서비스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은 걔네들한테는 아예 그냥 있지도 않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들이 나서서 하게끔 했을 때 과연 은행이 은행으로,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정치인들의 하수꾼으로서 정치인들의 무기가 돼서 은행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마이필로우의 CEO인 린델도 지금 여러 은행으로부터 은행 구좌가 동결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계좌를 닫았다, 뭐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지만 국민들은 저게 다 바이든 행정부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걸 빤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탐사 보도를 열심히 하다고 캐다 보면은 결국에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전화 한 통 했거나 언지를 주어서 은행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증거를 찾을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입막음 당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뭐 숙청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디지털 아이디가 온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는,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용자의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고 확장하는 NGO 그룹이 있는데요. 액세스 나우라는 그룹인데, 이 액세스 나우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브렛 솔로몬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남용될 가능성은 지금 무르익었다. 이를 시행하는 위협은 그 혜택을 훨씬 능가한다. 혜택보다 위험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솔로몬은 2018년 와이어드 기사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에 대한 기술의 위험과 약속을 추적한 경험을 인용을 하면서 디지털 아이디는 큰 것이다. 우리가 접한 어떤 기술보다 인권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를 제기한다. 디지털 아이디가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 및 기타 식별자와 함께 디지털 아이디는 식별자의 지리적 위치도 파악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 아시죠? 지금 셀폰 없는 분 거의 없는데
셀폰에 다 GPS 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위치가 다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구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가는지. 예. 바꿔 말하면은 모든 시민들의 디지털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게 된다. CIA나 FBI는 엄청 좋아하겠죠. 디지털 아이디 만들어지면. 그럼 모든 데이터가 자기네 수중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불길한 경고는 누군가 어딘가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과 일치하는 것이죠. 어서 많이 들어본 바로 빅브라더 이야기. 예. 만약에 빅브라더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발견 즉시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잘못한 거 없는데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미국에서도 이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돈도 좋지만 경제 논리에 우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논의는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는 논의이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바로 만들어라 라고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예산 집행이 시작이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이 데이터들을 중앙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견들, 시도들, 다양한 접근법들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할 것인데,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방향이 결국에는 디지털 아이디를 일반화하겠다, 정립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그 방향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미국만 뒤처져서야 되겠느냐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면 사실 또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안전 대책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지금 강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안전 대책에 대한 그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될지,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